한 뭐 두세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나는 게 이제 제가 제 재임 기간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취임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 걸쳐가지고 이제 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둘 다 이제 보수 정부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이제 집권했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부가 이제 재집권하기 위해 가지고 복지 공약을 두고 조금은 뭐 무리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죠. 그 복지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를 했어요. 하여튼 이제 이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이제 집권을 하게 됐는데, 이제 1월 달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1월 달 인수위 이제 가동 중에 이제 취임하기 전이죠. 저희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그 복지 정책의 방향, 해가지고 조선일보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정책 토론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토론의 내용이 복지 공약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제 이 복지 재정이 너무 엄청나게 늘어나고 정부 재정 위기에 올 것이다. 이제 복지 공약을 좀 수정해라. 그런 취지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인수위원회 쪽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이제 취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인수위에서 이제 전화를 들었다 놨다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있었고, 제가 이제 그 토론을 강행을 했죠.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죠. 정부가 취임을 하는데,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이제 중간에 이제 사퇴할 뻔 했죠, 제가.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이제 일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제 임기 기간 중에 제가 처음에 취임하다 보니까, 국책연구소를 이제 경영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돼 있는데, 미흡으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임 기간 중에, 저희가 이제 미흡을 받은 이유는, 그 당시 이제 노동조합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항상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낮게 받았는데, 결국 이제 연구 쪽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부를 끌어야 되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제 재임 기간 중에 뭐 미흡에서 이제 보통에서 우수, 제 이제 마지막 해는 이제 최우수까지, 이렇게 온 게 제가 이제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이제 보람있던, 일이었죠. 이제 크게 보면은 뭐,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세종시 이전 해가지고, 보사역은 이제 불광동 시절을 마감하고 이제 세종시로 내려가는데, 보사연 식당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사연 직원의 이제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은 행정연구원이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연구원 원장한테 이제 식당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직원들 후생복리에 좋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행정연구원장 그 반대하더라고. 결국 이제 식당을 이제 개소해가지고 다 연구실로 써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식당 폐쇄하고 식당 종업원 해고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이제 좀 상처로 남아있고, 역시 이제 세종시 가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 식당에 밥도 없고, 하여튼 뭐, 지금도 아마 보사연 직원들은 과거 불광동 시절에 이제 식당을 그리워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사하는 마지막 날, 사진을 찍었어요, 식사상을. 사진을 찍고, 이제 그걸 제가 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려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퇴임할 때 이제 스크랩북에다가 이제 직원들이 만들어주고,
세종시 이전해가지고 이제 뭐 대강당에서 회의할 때도 그 사진이 영상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식사 점심 불광동에서의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예. 이전 가서 아까 뭐 식당 정리하는 문제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저희들만 이사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연구원들이 다 가기 때문에 뭐 이사도 뭐 포장 이사하고 하니까 그렇고 이제 다만 가장 어려운 게 직원들의 이제 애로사항이죠. 새로운 이제 거처를 이제 마련해야 되고 또 뭐 어떻게 이제 집을 구하고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직원들 새로 뽑을 때 세종시로 이제 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전 과정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점은 별로 없었고 다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웠죠. 뭐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었고 뭐. 높게 평가하는 연구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추진한 연구가 아무래도 기억이 오래 남죠. 이제 첫 번째 연구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은 이게 국가 의료의 이제 질 보고서, 국가 의료의 이제 불평등 보고서 그 두 종을 매년 생산해요. 생산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정부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이제 보고 지표상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재부에서 이제 그 예산을 따가지고 국가 의료의 질 보고서하고 건강 불평등 보고서 그 두 종을 발간하는 사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매년 이렇게 이제 그 발간이 되고 지금도 이제 그 보고서는 계속 발간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 이제 연구원 차원에서 이제 발간되는 게 아니고 정부도 이제 그 중요성을 인식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보고서 발간하기를 이제 바라는 건데 최근에 들으니까 이제 그 의료의 질 보고서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간하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 보고서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이제 변화에 많이 이제 좌우되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로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그 맞춤형 이제 복지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복지 하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뭐 기초연금 뭐 20만 원 뭐 주는 거, 또 무상 보육, 무상 뭐 영유아 뭐 이런 거, 고등학교 이제 등록금 공짜, 뭐 이렇게 반값 대학 등록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기초 보상제도를 이제 뭐 개별급여 제도로 이렇게 뭐 바꾸는 그런 그리고 4대 중증 질환 이제 그 무상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제 꽤 많았죠. 그 아무래도 이제 진보 쪽에 정당하고 이제 복지 공약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리한 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을 이제 지원했을 때 이제 그게 그 노인들의 이제 생활 수준이나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그런 이제 영향 분석을 많이 했고요. 대부분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펼치는 이제 복지 공약에 대한 실천 방안.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것은 이걸 좀 이렇게 좀 속도를 조절하거나 좀 완화하거나 이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영향 평가에 대한 보고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저희 연구원이 집중적으로 했던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그 상당 부분 이제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지 공약 그대로 이제 이렇게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지표들을 좀 봤어요. 이제 보사에서 보내준 지표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보사연에서 발간하는 이제 그 보고서의 이제 수도 그렇고, 보사연에서 이제 보사연 이제 구성원들이 게재하는 이제 학술 논문의 숫자,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 빈도, 노출 빈도, 이런 부분들이 한 3, 4년 사이에 굉장히 그 2012년에서 이제 2015년까지 이제 빠르게 이제 급심장하는 제가 그래프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 재임 당시에 지금 뭐 쉽게 가물가물한데 그 이제 객관적인 그 통계 수치를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상당히 열심히 했구나 그런 거 보고 이제 객관적으로 좀 검증이 되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결국 보사연에서 계속 이제 제가 95년부터 근무를 했었고, 뭐 중요한 저 실장 보직을 많이 거쳤고, 원장 되기 전에는 이제 연구소장 실장을 했었고요. 다만 보사연 원장 되기 전에 한 3년 정도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제 다시 컴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것이 쪽이 아무래도 이제 보건 쪽에 이제 정책이나 이제 실무 쪽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건사회연구원이 이제 안에서 보는 거하고 이제 밖에서 보는 거하고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저희들은 이제 보사연이 이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 보면은 사실 안에서 이제 느끼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보사연은 뭔가 대외적으로 뭔가 노출이 되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죠. 많이 느꼈고, 보사연하고 학계, 이제 뭐 다른 이제 유관기관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제 이런, 뭐 협력 사업, 이런 것 좀 굉장히 많이 해야 되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죠. 이제. 95년 그 제가 입사 그 전에는 제가 KDI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개발연구원에 있었고 이제 입사를 하는데 그 사실 이제 보사연에 오면서 이제 KDI에 모시던 분하고 제가 같이 사실 왔어요. 연하청 원장. 근데 그 처음에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보사연에 참 보니까 야 이거 뭐 인력 가지고 연구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제 연하청 원장이 굉장히 이제 가장 이제 보사연에 가장 크게 기여하신 거는 인력이에요. 우수한 인력을 많이 뽑는 거.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다 우수한 건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공부한 이제 이카노미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뭐 정경희 박사님이라든가 뭐 정용호 뭐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 박사들이 그 당시에 다 들어왔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보사연이 굉장히 크게 뻗어나가는 기본적인 자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보사연은 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사연이 이제 자체 이제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구위원까지 이제 승진하는 이제 인력들이 이제 거의 한 절반 정도고, 밖에서 오는 절반 정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잘 이제 조화시키고, 뉴블러드죠. 뉴블러드를 이제 좀 우선 많이 뽑고, 또 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이제 잘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교육 훈련을 잘 시키고, 우수한 인력으로 이제 키워나가느냐. 사실은 그게 이제 보사연의 강점이기도 해요. 뉴블러드가 들어오고 뉴블러드하고 이제 기존에 있는 인력하고 경쟁을 하고 같이 커가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잘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보사연의 이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역대 원장이 다 이제 그런 거 느낄 텐데, 그 보사연 살림살이가 이제 그 보건복지부나 이제 정부의 용역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제 운영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정부의 정책 현안을 이제 부지런히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이제 지원하는 기능, 그 기능은 줄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 기본 과제라는 거 있죠. 일반 과제 이런 거. 정부에서 이제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뭉치 돈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연구들. 그런 연구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연구들이 쌓여가지고, 미래에 또 정책 현안이 되는 과제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들이 조금 안이하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이미 확보된 돈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된다. 아마 지금도 그러리라 생각해요. 연구 용역을 열심히 하는데 위에서 이제 미션이 있으니까 이 밑밥이지, 밑밥. 기본 과제 이거는 좀 소홀히 한단 말이지. 이래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쪼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 보사연이 나름대로의 어떤 보사연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는데, 그 부분을 좀 아주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이제 정부하고 이제 보사연의 관계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보건복지부는 자기가 갑이고 보사연은 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원장 되기 전에 이제 일인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 불안하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한창 있어가지고, 제가 저도 늘 그 분야 연구를 했으니까,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정부의 이제 공식적인 이제 기금 고갈 연도보다 좀 한 2년 정도 이제 앞당겨가지고 이제 이게 기금 고갈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하여튼 우리는 보고서 나오면은 이제 보도자료 만들어가지고 기자들한테 뿌리니까 기자실에, 복지부 기자실에 뿌렸는데 그 평소에는 그 보사에 보고서 잘 안 보거든요. 복지부 공무원들이. 근데 이상하게 그래도 영흥국장이 그거 본 거야. 그러니까 기금고갈이 2년 앞당겨진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전화해가지고 이게 내가 이제 복지부까지 이제 불러가 호출다 해가지고 이제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박순일 원장님이 이제 원장님이셨는데 그 국장이 박순일 원장 통해서 그거 잘라라는 거지 그거. 그리고 그게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게 원장님이 이제 막아가지고 이제 이게 무마가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그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했다가는 정부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제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그런 일화 외에 다른 연구자도 이제 마찬가지일 텐데, 연구원의 자율성, 독립성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죠. 독립 자율성이 많이 나아졌고, 또 보사연도 연구자들이 또 고집들이 세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이제 만만하게 이렇게 정부 눈치 안 보고 이제 연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배들, 지금 이제 후배들이라면 이제 지금 재직하고 있는 후배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 자기는 이제 결국 국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돈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국민의 세금이죠. 세금 가지고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이제 그 돈을 이제 살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예? 무겁게 생각해야 되고, 조금 시간을 아끼고 좀 진지하게, 연구는 좀 굉장히 진지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정년 때까지 그냥 적당히 이제 가면 60세까지 이제 정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일세 은퇴한다. 그런 자세로 이제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연구원에 있을 때도 뭐, 이게 어떻게 볼 때는 이 양반은 연구자가 아닌데 연구자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좀 보여요. 차라리 다른 직업을 찾아가는 게 나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가 그 보사연에 근무를 하려면은 이 국민의 세금 가지고 제가 그 월급을 받고 자기 이제 라이프를 이제 사면은 뭐 최소한의 의무는 있다. 최소한의 국가에 대한 의무. 그리고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조직에 대한 의무. 개인의 발전. 그래서 제가 이제 333이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이제 일을 이제 연구를 해라. 보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이제 3분의 1씩은 좀 해라. 우리가. 그래, 그렇게 이제 인생을 그렇게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는 내가 원장일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이제 그 생각에 이제 변함이 없어요. 조직위원으로서는. 그래서 그걸 이제 벗어나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 앞으로 뭐 잘 되려 봐요. 왜냐 보면은 그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선진국이 이제 문턱에 있는 거지 아직 선진국은 안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문턱을 이제 약간 넘으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중진국이에요. 정부 예산 구조를 봐도 여전히 우리는 사회보건 쪽에 예산이 커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낮아요 우리가. 그래갖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복지 부분의 예산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복지 예산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하지만은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그렇게 돼 보세요. 정부의 예산의 거의 3분의 2가 이제 복지나 이쪽 사회 부문 예산이거든요. 선진국은. 우리도 이제 그래 간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보사연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사연이 이제 그 지향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사회 전반적인 이제 경제와 사회 이렇게 구도를 나누면은 사회 쪽의 연구 범위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고, 우리가 싫든 좋든 보사연에 대한 이제 니드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비하려면은 결국 인력이죠. 인력. 올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이제 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원장은 연구에 간섭을 하기보다는 좋은 인재를 뽑아 놓으면은 그 연구원은 저절로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여건, 토양,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